그러니까 두 번째 보는 것은 타법령을 봤는데 근처에 타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끝난 건데 이제 세 번째 규제하는 것이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개발행위 허가죠. 개발행위 허가는 뭐 갖고 발목을 잡는다랬죠? 현황 갖고 발목을 잡는다랬죠. 경사도, 인목번수도, 표고도, 도로, 하수도 이런 것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랬죠. 그러니까 경사도가 얼마인지, 인목번수도가 얼마인지, 표고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현황을 가보지 않으면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통과됐고 타법령에 의해서 통과됐지만은 나머지 개발행위 허가를 보기 위해서는 뭐를 가야 돼? 현황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황을 가봐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그 회장님께서 나한테 다시 답변이 왔어. 현황을 가봐야 된다면은 가봐야 되는데 제가 가봐야 뭐 압니까? 죄송하지만 교수님 시간 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피차 바쁘니까 일요일 날 하루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일요일 날 아침 10시까지 본인이 차를 가지고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타고 5개의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나면은 저한테다가 우리 집까지 다시 어떤다?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제가 우리 집 아파트 번지수를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요일 날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일요일 날 10시쯤 돼서 제가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내리니까 피가 번쩍한 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딱 봤더니 벤츠더라고요. 그러면서 차 타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땅 보러 가는데 이 차 갖고 못 갑니다. 이 차 갖고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차 우리 아파트에 세워두시고 제 차 갖고 갑시다. 근데 제가 그러냐고 해서 그 차를 세워두고 제 차 소렌토로 갈아타갖고 소렌토 가지고 5개를 돌아왔습니다. 5개를 다 돌아왔을 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5개 중에서 가장 돈이 되고 냉장 창고를 질 수 있는 땅 딱 이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항공사진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앞에 도로가 2차선 도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4차선이고 이렇게 밑에 굴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냥 일로 나와서 일로 올라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이쪽으로 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쪽으로 올 때는 굴로 지나서 어떤데 일로 올라탈 수가 있는데 제가 현황을 봤더니 컨테이너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창고의 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컨테이너가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땅을 투자한다 그러면 컨테이너가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내리고 하차를 시키고 차를 돌려서 다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딱 보니까 그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걸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를 고르면 이거를 낙찰 받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 보시면 땅을 이렇게 깎았죠. 땅을 깎았죠. 이렇게 깎았죠. 도로가 이렇게 있지만은 산을 하나 거의 깎아서 없어진 거거든요. 이거 그냥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준공됐죠. 이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관공서에 들어가서 개발행위 허가가 현재 살아있는지 취소됐는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은 없는지, 고발당한 사항은 없는지, 이행강제금은 없는지, 허가는 어디까지 어떻게 받았는지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길래 화성시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더라고. 기왕 여기까지 시간 냈으니까 한 번 더 가십니다. 그러십시다 해갖고 제가 일요일 날이 아니라 관공서로 가야 되니까 평일날 가야 되겠죠. 평일날 제가 10시 반까지 그분 회사가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로 제가 가서 제가 밑에 차 갖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내려와서 제 차를 타고 같이 화성시청을 갔습니다. 화성시청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1층에 어디를 갔어? 도시개발과를 갔습니다. 도시개발과를 가서 제가 이 경매로 나온 이 서류를 가지고 이분한테다가 그 공무원한테다가 요당리 510 외에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사진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가 중단됐다. 따라서 저는 이 개발행위 허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았으며 현재 허가가 살아있는지 취소됐는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저 번지수를 가지고 들어간다? 촥 컴퓨터로 조회를 하더라고. 이상하네. 고개를 깍두면서 다 번지수 다시. 한 2, 3분 조회를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 양강면 요당리 517-8번지에 개발행위 허가 나간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보여줬어요.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나간 적 없다면은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안에 산이 하나 없어질 정도로 공사를 해서 토적을 채취하고 산을 깎았는데 그동안 화성시에서는 저렇게 해도 불법으로 해도 아무만 안 하고 가만히 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허가 받은 적 없다 그러면 무허가로 저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나무 하나를 비웠다든지 뭐 한 1~2m를 팠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산이 저게 하나 없어졌었다고 할 때는 내 보기에는 최소한도 3~4개월간은 매일같이 포크레인 들이대고 담프트럭이 와야지 저거 없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가 없었다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사진 보자. 아 그럼 그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도 할 말이 없나 봐.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 사람도 생각하다가 아하 이게 개발행위 허가가 생긴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서류가 없다는 것은 우리 개발행위 하기 전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개발행위가 없을 때는 산지 전용 허가만 받았습니다. 그 후에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생겼던 것이지. 이거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층에 가면 산지관리과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담당자한테 산지관리과의 담당자한테다가 저 서류를 보여주고 혹시 여기 산지 전용 허가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툭 치더니 예. 오니까 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줬는데 작년 11월 달에 준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작년에 취소가 됐지만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 받았던 사람 이름으로 인감증명 첨부해서 이 개발행위 허가의 날짜가 2년이라고 제가 지정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년 안에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1년만 연장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1회 정도는 연장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준공을 받지 않아서 허가가 취소됐는데 1년만 연장을 해 준다 그러면은 다시 살려서 어떤다? 1년 연장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의 경우에 그냥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원상복구 할 예정이고 원상복구 우리가 하고 나면은 사장님이 낙찰을 받으셔서 처음서부터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다시 살려서 허가를 다시 취득하셔도 되고 현재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땅을 다시 경매로 낙찰을 받으셔서 개발행위 허가를 처음부터 또 다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허가는 받았는데 건축 허가는 뭘로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거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받았는데 그 허가도 뭐가 됐어? 취소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가 날 때부터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2년 이내 준공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건축 허가는 허가 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땅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축대를 쌓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어떻게 한다? 이거 할 때까지 이거 이렇게 택지로 만들 때까지가 몇 년이죠? 2년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만에 택지가 준공이 됐어. 됐죠? 그러면 건축허가로 이게 같이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건축허가는 허가받고 2년 안에 착공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착공계를 내면은 그때부터 그 허가는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가 준공이 나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는 내줬지만은 착공 신고는 안 받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 뭐가 안 냈으니까? 형질 변경 준공이 안 났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형질 변경이 준공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얻는다? 착공을 받아준 경우가 담당자들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럼 가서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는 죽었는데 건축 허가는 살아 있어요. 맞는 얘기야, 틀리는 얘기야? 개발행위 허가가 죽어서 택지가 안 만들어졌는데 뭐는 살아 있다고요? 건축 허가는 살아 있어요. 왜? 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자면은 형질 변경 허가가 준공이 나면은 건축 착공을 받아주는 게 맞는데 가끔 가다가 담당자가 실수로 형질 변경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도 건축을 같이 착공하는 걸로 착공계를 받아주면은 이 2년 안에 형질 변경 허가는 취소가 되죠. 근데 건축 허가는 착공을 냈죠. 착공계를 내면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는 죽고 건축 허가는 살아있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도 보는데 그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이 원칙이냐면 형질 변경 준공이 나면은 뭘 해야 돼? 착공 허가를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보면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형질 변경 준공이 안 났죠. 근데 여기는 아까 2종 근생으로 같이 건축 허가를 놨다 그랬죠. 허가 났는데 형질 변경 준공이 안 났으니까 2년 이내 준공이 안 났으니까 2종 근생 착공계를 냈어 못 냈어? 못 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된다? 건축 허가도 같이 된다? 죽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이제 정보를 알 만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공무원에게 물어봐야 이렇게 통상적인 얘기는 다 가르쳐 주지만은 더 이상은 안 가르쳐 줍니다. 더 이상 물어봐 봐야 죄송하지만은 개인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누군지, 주소가 누군지, 이름이 누군지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준다?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부분 우리는 이때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뭘 물어보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토목 설계 사무실이 어느 토목 설계 사무실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주인한테다가 돈을 의뢰를 받고 계약서를 쓰고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면 그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는 허가를 받아준 당사자니까 내용을 알아 몰라. 그 다음에 건물 주인하고도 계약도 했죠. 전화번호도 알아 몰라.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아 몰라. 어디 사는지도 알아 몰라. 전화번호도 알아 몰라.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묻지 않고 뭘만 묻는 것이다? 토목 설계사무실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3일 엔지니어링이고 3일 엔지니어링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 담당자한테다가 고맙다 인사하고 나와서 이제는 그 다음번에 누구를 간다? 설계 사무실 소장한테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 사무실 소장한테 물어보러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아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70%는 다 알아내는데 30%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저는 어떤 공인중개사가 와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달라고 땅 주인을 대신해서 허가를 받아달라서 허가 받아주고 설계비를 받고 허가를 내줬지만은 실질적으로 주인은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제가 설계비를 덜 받아서 제가 전화를 하면은 돈 달라는 줄 알고 전화를 안 받거든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어떤다?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고 그분 여러 가지 사업 크게 하다가 잘못돼 갖고 피신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 10번을 가면은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나오고 6, 7번 정도는 만나게끔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알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3일 엔지니어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그 3일 엔지니어링이 주소가 어딥니까?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왜 찾으러 오시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 화성시 요당리 거 저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 화성시청에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했다고 하는데 이게 허가가 취소됐더구만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제가 먼저 허가를 받았던 토목 설계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이 허가를 다시 살리려고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토목 설계 사무실에 보면 제가 손님이죠. 그러니까
얼른 뭘로 오십시오. 근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3시 이후에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3시 이후에 오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전화 끊고 같이 가서 우리 수강생하고 같이 가서 점심 식사를 했죠. 그러고도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이러한 창고를 살 수 있는 것이 한 3,000평 정도 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돌릴 수 있고 창고 허가가 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좀 싼 게 나온 거 있으면 매물 좀 연락해 달라. 그리고 보통 얼마를 가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거기서 시간을 한 40-50분 보내고 얘기 듣고 그리고 토목설계소를 찾아갔더니 소장이 와 있더구만. 와 있었더니 내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우리 수강생하고 같이 들어갔더니 바로 보더니 조금 아까 전화하신 분 맞습니까? 막 썼더니 일로 오십시오. 그러더니 그 토목 설계사면 소파에 탁 앉혀놓더니 그 소장이라는 분이 야, 김 과장, 그 요당님 서류 좀 갖고 와. 그러니까 서류 이렇게 허가를 냈던 서류 이렇게 갖고 오니까 탁 먼저 하더니 일단은 물어보시기 전에 제가 이 땅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먼저 브리핑을 해주시더만 이 필지가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땅은 한 사람 땅입니다. 회장님이 누구십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은 토속을 채취해서 파시는 무슨 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은 자 보시다시피 이 땅에 이런 산을 이렇게 잘라갖고 깎았죠. 제가 보면 이 산을 이렇게만큼 이 흙을 깎아가지고 이 땅 팔아봐도 제가 보기에는 저 차가 수천 대가 나갔을 거야. 그러면 저 흙을 퍼버리고 이 땅을 팔아도 땅값이 안 나와. 근데 그분은 뭐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산을 찾아갖고 산지 전용, 옛날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토속 채취해서 흙을 파는 분이었댔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이고 흙을 다 팔고 이제 흙을 더 팔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어떤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만들어서 어떤다? 또 땅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 설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그래서 저 땅이 산이 하나 없어져 가지고 저것이 정면으로 나왔구나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 금방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을 2,800평을 한꺼번에 다 개발을 하려면은 개발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개발 회사를 만들고 부동산 개발 협회에서 정식으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을 2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여야지 됐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780평인가 얼마 이하의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을 회사 없이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을 줄여서 어떤다? 이렇게 잘라서 요 제일 기호 3번 이것은 회장님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건데 땅 주인은 회장님이지만은 허가는 회장님의 동생 이름으로 받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종근생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 작년 11월부로 개발행 허가는 취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당자가 한 얘기 똑같이 하는 겁니다. 취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회장님하고 우리 3명 허가를 받았던 사람 인감증명 첨부하에 다시 연장을 신청을 하면 1년은 연장해서 다시 취소된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살려가지고 사장님이 사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이 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건축 허가가, 개발행 허가가 취소됐으면은 허가를 새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받은 사람한테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전화 연락이 됩니까? 그랬더니 됩니다. 오늘도 연락이 됩니다. 지금도 연락하면 됩니다. 저 맨 마지막 사실은 허가비 3천만 원도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돈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죠. 그러시다면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서 저 허가를 살려서 저한테 얼마의 허가를 매매하겠다는 것은 중간에서 중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